예, 여가부 장관님. 네. 에이펙이 아주 성공적이었어요. 네. 예. 누가 트럼프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협상을 잘하리라고 생각했을까요? 가슴 졸이며 긴장하며 봤어요. 그런데 참 잘했어요. 핵 추진체 잠수함 이것을 따냈습니다. 핵 추진체 잠수함이 있지 않으면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진핑과의 협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주 잘 되었습니다. 코스피는 4,200선도 뚫었습니다. 윤석열 비상계엄이 있고 코스피가 2,300까지 떨어졌어요. 한 언론사의 자료에 의하면 윤석열 비상계엄으로 900조라고 하는 청구서가 곳곳에 날아들었다는 겁니다. 한 지도자가 어떤 일을 벌임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망가질 뻔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이 제자리를 잡았어요. 어제는 아주 충격적인 얘기가 있었죠. 불러와라, 잡아와라. 한동, 이름이 뭐죠? 한동훈, 내 앞에 잡아와. 그럼 총을 쏴서라도 죽여버리게. 무서운 일 아닙니까? 그리고 일부 정치인의 이름을 같이 불렀다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노상원 수첩에 제 이름이 2번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무서운 상황이었는데 어떻든 잘 극복하고 제가 기재위에 있었는데 마지막에 저희들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경제 성장률이 1.2%까지 나왔어요. IMF 등이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했는데요. 잘해야 합니다. 잘해야 합니다. 정부가 잘해야 합니다. 여가부 장관이 잘해야 하고 뒤에 나와 계신 분들이 잘해야 합니다. 뒤에 나와 계신 분들은 제가 아까 청소년 진흥원 이사장님도 만나서 인사드렸지만 제가 청소년 행사에 간 거 알고 계셨죠? 예. 가정박 청소년이 얼마나 많은데 가정박 청소년은 그냥 버려진 청소년들 아닙니까? 그런데 청소년 단체가 이 아이들을 잘 돌봐서 아이가 너무 잘 큰 사례를 제가 그날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들었습니다. 제발 여러분이 한 명 한 명 좀 더 부지런하게 좀 더 열심히 챙겨봐 주십시오. 네. 자기는 엄마 아빠에서 버림받았는데 평균 점수가 20점이었는데 그 쉼터에 와서 너 잘할 수 있어 라고 돌봄을 받고 평균이 88점까지 올랐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그런데 제가 더 멋진 건요, 제가 반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나고자처럼 지목당했던 그 친구가 그 선생님들의 돌봄을 받아서, 그래서 제가 이 여가부에서 누누이 이야기했는데요, 아이들의 센터 좀 멋지게 만들어 줍시다. 예산 좀 만들어서 아이들의 센터는 학교 밖, 가정 밖, 이 이름도 이상한데 잘 클 수 있잖아요. 네. 엄마 아빠는 잘 키우기 힘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오히려 주변에서 더 다독거리면 훨씬 더 잘 커요. 네. 그래서 저는 거기가 멋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통계 좀 다 내서 예산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얼마나 이쁘게 하고 있는지, 들어가면 화장실도 집보다는 좋아야 되고 방바닥도 집보다는 좋아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컴퓨터도 집보다는 빨라야 엔비디아에도 쫓아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통계 내서 좀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좀 해주십시오. 네. 오늘은 스토킹 교제 폭력입니다. 네. 스토킹 교제 폭력이 하루에 112 신고가 몇 건이나 되는 것 같으세요? 자료를 보시면 저희가 통계를 냈는데요. 단 9개월 만에 올해만 했더니 약 8만 건, 교제 폭력은 스토킹 범죄는 약 3만 건이에요. 그것을 나눴더니 하루에 평균 400건이랍니다. 국민 여러분, 400명씩 스토킹 신고하고요, 교제 폭력 신고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이래서 되겠습니까? 신고하기 전까지 얼마나 머뭇거리다 신고하겠습니까? 교제 폭력 그리고 스토킹 폭력 업계 좀 대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건 이겁니다. 교제 폭력을 신고했더니 경찰이 유치장에 넣어달라고 검찰에다 신고했어요. 청구했어요. 그런데 검찰이 청구를 기각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5일 만에 쫓아가서 살해 시도를 합니다.
네. 수십 군데 칼을 맞았어요. 다음 장으로 넘겨보세요. 이 장영준 있는 장면 보세요. 장영준 장면. 예, 중간입니다. 경찰이 구치소에 유치해달라고 신청했는데 검찰이 불신청했어요. 불청구. 자, 그 다음 장을 넘겨보는데요. 올해 9월까지 경찰이 청구한 잠정 조치 1390건 중에 434건만 인용됐다는 겁니다. 그럼 약 70%는 경찰은 구속해달라고 신청했는데 검찰이 기각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경찰은 어떤 경우에 신청하느냐? 그동안 신고돼 왔고 그 전과가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위험한지 이 상황까지 다 해서 신청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이 기각시킨답니다. 저는 요즘 검찰이 보안 수사권이 있어야 성폭행 당하는 사람들 돌보지 않아요? 라고 하는 말이 그럴싸할 듯 것처럼 보였는데, 이 통계만 봐도 경찰이 신청한 1,400건 중에 400건 정도만 검찰이 청구해 줬다는 겁니다. 경찰은 자기 매뉴얼에 맞춰서 제대로 신청하는데 검찰이 기각하고 있어요. 네. 이 부분에서 여가부가 목소리를 좀 내셔야 합니다. 네. 이제 수사 기소 분리되면서, 그래서 검사가 보안 수사해야 여성을 보호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커녕 전부 다 기각시켰다는 걸 제가 받은 자료로 오늘 조선일보에 저희가 내보냈는데요. 네.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네. 그 다음에 제가 법사위도 질의한 건데요. 검사 중에 성매매한 검사가 성폭력 당한 피의자의 공판 검사로 나왔어요. 그래서 법무부가 이제 앞으로 그런 일 없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마지막에 대법에 상고를 요청하는데, 이 성매매했던 검사가 경찰과 법원은 성매매한 사람은 성폭력자를 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검사는 정말 제19감사기였어요. 성매매한 검사가 성폭력 당한 여성의 공판 검사로 들어온 거예요. 무서웠답니다. 2차 가해요. 그런데 끝내 강간 사각지대, 네. 법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피해자가 벗어나게 되는데, 끝내 상고를 네. 이 검사가 해주지 않습니다. 7일 만에 상고해야 되는데 상고해달라고 울부짖는데도 상고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수가 지금 제가 받은 제보와 이것만 여러 건이 됩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목소리를 내셔서 네. 이런 피해자들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게 네. 해주면 좋겠고, 네. 향후에도 성폭력, 아동폭력 당한 사람들을 꼭 성평등가족부 장관과 저희 국회의원들이 보호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의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